이진숙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 인사청문회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인사청문회 해야죠.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인사청문회 회보나 마나다 인사청문회 구형론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인사청문회 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떤 장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인사청문회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느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네. 뭐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결정 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이미 소위 이진숙에게 꽃길을 깔아주고 네. 그다음에 이진숙이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MBC, KBS, EBS 이사들을 여권 위로 이진숙 아바타로 윤석열 아바타로 쫙 깔아낼 수 있는 계획을 이미 의결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진숙 씨는 들어오자마자 계획을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선임을 할 거예요. 네. 사람을 선임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바로 또 탄핵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진숙 후보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주 보는 분들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2주. 예. 의결하면 즉각 탄핵이에요. 방망이 두드리면 바로 탄핵이야. 탄핵이에요? 방망이 두드리면 즉각 탄핵이에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그 김홍일을 탄핵한 핵심 이유지 않습니까? 이상희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직무대행을 탄핵한다라는 명백한 이렇게 명시된 규정은 없어요. 법률적으로. 네, 법률상. 예, 예. 근데 직무대행도 그러면 간주할 수 있냐, 예.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갑설을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요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직무대행은 이상인 방통위원은 예. 대통령이 임명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해도 한 명 금방 바로 임명합니다. 이진숙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요. 이진숙보다 더 쉬운데 자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올려야 되고 이진숙이 얼마나 불명확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것만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이진숙 후보가 뭐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5.18을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홍어족? 예,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렀고요. 그다음에 천만 영화죠. 서울의 봄을 좌파 공정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뭐 과거에 뭐 세월호 참사 때 이분이 보도 참사, 오보 사태 난 거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으로 영입된 인사로서 대구시장 출마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특정 집단에 편향된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오는 게 과연 맞느냐. 역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윤석열, 최시중. 예. 예. 그래도 이분보다는 최시중 씨가 상대적으로 말은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음모는 출중했으나 네. 말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분은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도 쫓겨난 분이에요. 그때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이런 막말들이나 이런 예. 음모론적 시각 때문에 예. 지적받아서 윤석열 캠프에서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렀어. 그것도 예. 방통위원장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목표가 너무 명징해. 이 정권은 정말 투명해서 좋아. 너무 숨김이 없어. 예. 그냥 막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요. 예. 뭐 니들이 어떡할래? 그래 배째. 예. 뭐 이런 식인데 예. 적절하지 않죠. 근데 하여튼간에 표적은 명징해서 참 좋아요. 네. 어쨌든 이진숙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끊임없이 다루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경향신문 진보 난리 언론들 세게 오늘 몇 바닥씩 썼고요. 사설로 부적합한 후보이기 때문에 지명 철회하라라는 요구를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게 분위기가 김홍일 탄핵에 대해서는 예. 이거 또 탄핵해도 별 소용 없는 거 아니야? 뭐 이 양반 사실 눈에 잘 안 띄었잖아요. 네. 조폭 잡던 검사라 그렇죠. 자기가 우리도 막 잘 몰랐죠. 왜 북치고 장구치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조용 YTN 민영화시키고 이래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 있었거든요. 네. 이진숙 씨는 정말 표적이 너무 명징해. 그렇습니다. 모든 그 안에 있었던 의견의 차이 어떻게 싸우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해소됐습니다. 모든 언론계가 이진숙은 안 된다로 똘똘 뭉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재주야. 그러니까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아직도 검찰이 소환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지. 예? 이거 봐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기사가 고가 가방 수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명품백, 디올백 수수 의혹을 참여연대가 다시 신고를 했고요. 네. 그 신고를 조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착수회의. 예, 착수회의를 했다. 이제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말이죠.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엄청납니다. 내부방에 2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원석 총장이 나를 탄핵하라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아라. 우리는 특수계급입니다. 우리를 건들지 23명의 마세요. 검사 이름을 다 호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바로 검찰, 그렇죠. 자기들은 의사, 네? 그런데 쩔어 있어요. 기획재정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검사. 특히 그러니까 검사.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법제실에 네. 최종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텐데요. 네. 조국혁 신당이 말씀드린 그 4개의 검찰 개혁, 네.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제자리로 돌려주는 법입니다. 네. 공소청으로 남겨서 기소와 공소유지, 네. 그다음에 인권 보호 업무 요것만 해라. 네. 라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오는 대로 입법 발의할 거고요. 민주당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네. 그 인사 났을 때 네. 검찰 인사 나서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한마디 했다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검토하겠다. 네. MBC 쪽에 소스를 줘서 한마디 네. 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인사 손발 다 잘렸잖아요. 중앙지검장부터 대검 부장들 싹 그렇습니다. 다 바뀌었잖아요. 발의했죠. 고립무원 상태에서 네. 그 양반이 선택한 한마디는 7초간의 침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7초간의 침묵밖에 못하는 사람이 예. 7초간의 침묵과 30몇 분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이고 우리는 사회적 특수 계급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면 안 돼. 어디서 이게 검사 탄핵을 바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국민적 공분 앞에 검찰이 무슨 낯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사에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세 사람은 네. 길이 남기는 역사를 하나 쓰시었으니 예. 검찰은 이로 인하여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라고 라고 기록이 기록에 남을 겁니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